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ETF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리 ETF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갑자기 웬 구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뉴스 최근에 뭐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유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관세잖아요. 네, 그 관세 품목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는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두 개를 25% 보편 관세 딱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지금은 또 구리까지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구리 관련한 종목군들이라기보다는 구리 선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냐? 어제 연설이 있었어요. 연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리 관세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시사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제 구리까지 관세 품목에 지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뉴욕 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다른 글로벌 벤치마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글로벌 벤치마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 그래프인데 일단은 그 구리 선물 거래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국가별로 좀 있고 이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래소 LME 거래소가 런던 거래소고요. 그리고 SHFE 이 거래소가 중국 상하이 거래소입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여러 거래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구리 선물들이 다 가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겠지만 사실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과거의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약간의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그 국가마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특히 뉴욕 거래소, 코맥스 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이 이격 자체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관세를 좀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의 구리를 먼저 좀 선점하려는 그리고 미리 좀 재고를 쌓아 놓으려는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뉴욕 거래소에서 먼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조금 여전히 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또 보이시겠지만 그 구리 가격이 이 뉴욕 거래소가 좀 많이 크게 튄 거기는 한데 밑에 단에서 있는 뭐 LM이라던가 SHFE 이쪽들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구리 가격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단순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이유들도 좀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관세가 제일 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관세 그 구리를 관세 품목에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외신 증권사들 쪽에서도 이 구리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좀 그 예측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보시게 되면은 시티은행 쪽에서는 이 미국이 구리 관세를 25%까지 매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는 이제 10%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전망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매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UBS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리 관세의 경제적 타당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내에서 광산 개발이나 재련소 투자 확대를 촉진하지 못한 채 소비자의 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엄청난 미국의 이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차별화된 흐름들을 이제 견인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관세가 코맥스 프리미엄, 아까 그 그 뉴욕 거래소의 프리미엄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어진 이격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관세 이슈가. 네, 그래서 미국 내 정제구리 생산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약 80만 톤의 정제 구리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는 국내 소비량,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량의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20만 톤 규모의 뭐 하이든 재련소 재가동 그리고 리오틴토의 가필드 재련소 생산 증가가 이 수입의 의존도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광산 부문 쪽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허가 문제가 결국엔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구리 공급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신규 광산 투자가 급격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 산업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미국은 구리 정광이랑 스크랩, 이거 스크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고구리라고 해야 될까? 재활용 구리, 중고가 아니죠. 네, 재활용 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순수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제구리나 반가공 제품은 수입을 한대요. 그래서 관세가 스크랩 유통 흐름을 변화시켜서 미국 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수입은 제한시켜서 정제 마진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의 구리 가공 산업은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투기 포지션 증가로 인한 위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광산 공급 증가 제한 그리고 강한 수요를 고려할 때 구리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그 안에서의 광산 개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수요를 높이려면은 뭐 내부적으로 어떤 허가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견인이 돼야지만 이제 구리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JP모건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뭐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3분기 말까지 10% 관세를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2026년도 내년까지 정제구리 공급 부족 규모가 16만 메트릭 톤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평균 구리 가격을 메트릭 톤당 11,000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쪽에서는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에서 향후 몇 달 동안 과잉 재고를 쌓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미리 미국 내부적으로 재고를 땡겨가지고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수입하는 그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쌀 때 미리 사놓자라는 좀 사재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고요. 이거는 나머지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수요가 갑자기 땡겨서 오는 거다 보니까 그 외적인 국가들한테서 구리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1,400달러까지 상승할 걸로 예측되는 강세 추세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또 공급 부족까지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땡겨왔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땡겨오면은 결국에는 그건 단기적인 이슈에 끝나는 거거든요. 잠깐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수요가 뒷받침이 돼줘야지만 구리 가격이 오랜 시간 동안에 우상향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를 또 가장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그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결국에는 중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구리를 얘기할 때 닥터코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닥터코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닥터코퍼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구리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을 하게 해주는, 네, 그런 수단으로서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호황일 때는 이 코퍼 가격이 높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면은 코퍼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국가가 결국엔 중국입니다. 네, 글로벌 구리 수요가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국가가 어딜까를 좀 보면은, 비중을 따져보면은 중국이 절반 이상을 전 세계 구리 수요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재팬입니다. 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1% 이렇게 그 외로 좀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리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내부적으로 좀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좀 확장 국면에 좀 들어서고 지금까지는 워낙에 좀 그 경기가 부진했다 보니까 이 부진한 경기에 따라서 구리 수요도 많이 좀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거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 구리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게 될 거고 가격을 또 끌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현재 어떤 상황일까를 좀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수를 살리겠다, 내수를 살리는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중국은 많이 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부동산 경기도 죽고 내수도 죽고 소비도 죽고 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그 중국에서 양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리창 국무총리의 업무 보고서에는 소비라는 단어가 작년 21번에서 이번에는 31번까지 대폭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또 이제 펀드도 새롭게 좀 설립을 할 건데, 이 펀드에서는 뭘 할 거냐? 첨단 기술을 또 이제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AI라던가 양자 기술, 수소 에너지 저장, 뭐 이런 첨단 분야에 좀 집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굉장히 큰 규모의 돈들을 들여가지고 이 산업을 좀 끌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계속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거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좀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지준율,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지준율 인하를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경기 부양이나 뭐 재정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기 부양,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AI 첨단 산업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도 당연히 좀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뭐 수소 에너지 저장, 뭐 친환경 에너지 저장 이런 것들에도 다 이제 구리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좀 보게 되면은 어떤 산업이냐, 이거는 뭐 작년에 나왔던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앞으로 구리 수요와 공급 전망이라는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구리가 보통 들어가는 산업 분야가 어디냐면은 운송 분야 있고요. 그리고 그리드 분야 있고요. 뭐 일단 뭐 다른 뭐 건설이라던가 이런 인프라 분야 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좀 급격하게 사용처가 늘어나는 곳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운송 쪽이랑 그리드 분야. 이거는 결국에는 그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그리고 이런 뭐 어떤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전력 수요, 구리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어떤 전기 수요, 전력 수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함께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여기에도 구리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다른 뭐 친환경 에너지 이쪽들에도 구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다 100%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보게 되면은 운송 분야 쪽에서는 일단은 11배까지도 올라갈 걸로,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50년까지 11배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드 쪽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4.8배 정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그리드 산업 중심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2030년에는 1,000만 메트릭 톤까지 수급 불균형 현상이 확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전망치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그 뭐죠? JP모건이었나요? 방금 보셨던 JP모건 쪽에서는 내년에는 16만 메트릭 톤까지 수급 불균형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00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규모로 이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풍력이라던가 배터리, 뭐 태양광 이쪽들까지 다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방향성 자체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AI나 뭐 이쪽으로도 그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봤을 때는 사실 구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2030년까지 필요한 배터리 원자재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293개의 신규 광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구리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구리가 61마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리 채굴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배터리 제조라던가 전력망, 아까 그리드, 인프라 확장이나 전기차 등의 필수이기 때문에 구리 채굴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광산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구리 관련한 종목군들은 꽤 많아요. 미국 증시 안에서도. 근데 그런 종목들을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원자재 쪽은 그냥 ETF로 가는 게, 뭐 최근에 금 ETF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랬었는데 ETF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S&P 500 원자재 스파이더 ETF랑요. 요거는 뭐 구리에 특화되어 있는 ETF는 아닌데 원자재들을 모아놓은 ETF이긴 합니다. 뭐 코발트라던가 구리, 뭐 이런 뭐 리튬이라던가 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운용 보수도 제일 쌉니다. 0.08 굉장히 싸죠. 네, 그리고 제일 크고 좀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담고 있는 그런 ETF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리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종목, 그 ETF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로 큰 종목이 이 COPX, 구리 글로벌X ETF입니다. 네, 이것도 구리 글로벌X, 이거는 구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구리 ETF CPER이라고 이제 티커명이 있는데, 둘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COPX ETF가 확실히 구리 쪽으로는 가장 특화돼 있고, 그리고 또 규모도 또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운용 보수도 완전히 싼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비교적 저렴한, 다른 비슷한 ETF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그런 ETF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글로벌X E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탄력도 측면에서 이제 구리의 선물 가격과 가장 연동이 많이 되는, 그리고 특히 미국 그 구리 선물 가격과 연동이 많이 되는, 네,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이거 보라 색깔 선은 그 S&P 500 스파이더 ETF거든요. 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두 가지 ETF는 그 밑에서 좀 수익률이 그렇게 좀 상회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XLB라는 S&P 500 원자재 스파이더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모아놓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S&P 500에 들어가 있는 원자재 관련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그 다루는, 그리고 광산업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담아놓은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종목들까지 이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선호가 되는 그런 ETF고,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에 가장 잘 맞는 ETF는 구리 글로벌X ETF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OPX이고요. 담아놓은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모아놨습니다. 미국 기업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스웨덴이나 캐나다, 영국, 중국 뭐 이런 기업들까지 다 모아서 담아놓은 그런 ETF고, 미국에서는 뭐 코퍼 프리모트 맥모란이라는 이제 구리 기업이 있는데, 구리 광산도 채굴하고 재련하고 뭐 그러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도 같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별 비중도 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CP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ETF가 있구나 정도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 구리 관련한 ETF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구리가 현재 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구리가 굉장히 좀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